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드디어 반도체 온기가 돌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정도 반등일까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올라오라고 그냥 그죠? 해도 못 올라오더니만 미중간의 관세 협상 한번 하고 또 뭐 사우디에서 그죠? 중동에서 바람이 한번 막 부니까 그냥 반도체가 또 확 상승하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건데 네. 엔비디아가 끌어오던 반도체 시장이었는데 엔비디아가 급락했다가 네. 뭐 중국 수출 못하게 한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많았잖아요. 딥시크 때문에 뭐 고가품 필요들하다 이랬다가 예, 그죠? 딥시크의 등장,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축소 맞아요.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백불을 위협하기도 했었죠. 예. 백불 깨졌어요. 예, 깨졌다가 네, 네, 깨졌다가 네. 지금 다시 또 130불 그러니까요. 네. 그 큰 종목이 네. 예, 뭐 한 40% 가까이 반등이 맞아요. 나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보면 그래서 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래서 미국 주식 해야 된다. 네, 역시 미국 주식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분들은 그런데 우리는 왜 이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좀 아까 좀 전에 이제 방송 전에도 뭐 멘탈 얘기를 좀 하셨지만 네. 사실은 지금 한참 안 좋다 얘기하고 나서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CNN의 공포 탐욕 지수 있잖아요. 네. 4까지 갔어요. 4. 네. 4라는 숫자는 정말 20m면 그까이 공포. 그래서 이건 정말 이럴 때 기회를 준다. 그쵸. 지금 거의 70 왔어요. 그죠? 네, 지금 또 다시 탐욕 지수 탐욕에 근접했어요. 이제 근접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조금 위험해지는.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주식 단기적으로 이제 종목들도 보면 네. 빠졌다가 직전 고점에 오면 그래서 약간 멈추거든요. 일단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물렸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 이제 부딪혀서 또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우려도 그렇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지수도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2650 정도 선에 오니까 좀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어제 간밤에 미국 증시는 반도체가 그래도 엔비디아 중심으로 끌고 갔고 네. 그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사우디와의 계약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그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GPU를 일단 1만 장 구매한다고 벌써 선언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저 정책 대선 정책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지금 현 네. 공무원이 이렇게 일단은 먼저 얘기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뭐 누군가가 되면 네. 또 나오겠죠. 추가로 그렇겠죠. 뭐 한 5만 장까지 얘기를 하던데 네. 사우디가 1만 8천 장을 구매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에 5천만 원 하자 얼마야? 계산하면 와. 예, 돈 많이 되죠. 그러니까 예. 근데 1만 8천 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우디가 앞으로 수십만 장을 더 살 거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일단은 미국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면서 또 무기 구입도 한다고 했고 네. 뭐 해주면서 일단 미국과의 소원해진 관계를 조금 더 내가 그래도 중동의 맹주야. 네가 이스라엘만 보고 있으면 안 돼. 그렇지. 예,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좀 비행기 하나 그렇죠. 비행기 필요하죠. 비행기 하나 가져가고. 예. 네. 내가 너 면 좀 세워줄게.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2일 날 미중 관세 협상에서 지금 1차가 합의가 됐죠. 네. 베센트 재무장관이 날아가서 스위스에서 중간에서 만나는 척해서 했지만 사실은 뭐 모든 평론가들이 얘기하지만 미국이 기부업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뭐 판정패, 시진핑 판정승 그죠? 이렇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는 시진핑이 이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종료되고 나서 반도체에 훈풍을 가져온 건 왔는데 뭔가 생색낼 게 필요했는데 사우디가 딱 마침 좋은 카드를 내밀었던 거고 거기에 또 이제 엔비디아는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중국에 못 파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줄 거냐 아니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AI 관련된 반도체는 당분간은 아마 규제할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뭐 좀 더 사양을 더 낮추라고 얘기한다든지 뭐 이렇게 갈 텐데 지금 엔비디아 자체적으로는 HBM을 안 쓰고 그 DDR5, DDR7 그래픽 관련된 뭐 DDR7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하는데 더 사양을 낮추는 쪽으로 해서라도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근데 또 들려오는 뉴스에 의하면 그러니까 중국의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이런 쪽은 이미 기 확보된 칩만 가지고도 지금 운영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 그러니까 많이 사재기 해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중국 말고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살려고 하죠. 딥시크 여파로 정부들이 더 살려고 합니다. 지금 다. 그러면 이게 B2C, B2B 개념이 아니라 지금 B2G로 돈을 그러니까.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네, 엔비디아가. 그러면 중국에서 깎이는 물량들을 이제 각 정부마다 이렇게 구매한다라고 줄을 쓰면 사실은 엔비디아 입장에서 나쁠 건 없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계속 지금 SK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엔비디아가 올라야 올라가고 그렇죠. 빠지면 또 같이 빠지고 네. 거의 이제 공동 운명체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인 건 이제 그쪽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도 20만 원대를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아, 여담이지만 그러면 사실 엔비디아 사면다는데 하이닉스에서 마음 졸이고 있지? 그렇습니다. 예, 뭐 그거는 선택 사항이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뭐 저도 뭐 SK를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이번 SK텔레콤 사태 때문에 SK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또 반도체는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야 되는 먹거리니까 네. 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 올라가면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최근 며칠간에 있었던 분위기는 그럼 결국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의 더 큰 호재인가요? 더 큰 호재라고 보시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 지금 HBM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기사도 안 나오죠. HBM4 얘기 뭐 한참 많이 했는데 지금 HBM4 얘기는 어디서만 하냐면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에서만 합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지금 HBM4 샘플을 그랬다. 엔비디아에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는 HBM4 장비를 DC 본딩 장비를 출시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는 레거시 쪽에 목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뭐 지금 또 들려오는 것 중에 파운드리 쪽에서는 생각보다 조금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제 퀄컴 관련된 물량을 조금 더 받을 걸로 보이고 이제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금 중국과 무역 전쟁이 지금 미국이 1차 합의하고 90일 동안 휴전을 한 것만으로도 레거시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무게를 두고 그 얘기가 이제 야간 선물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5%씩 올라가 버렸죠 하루에. 네. 54,000원 미치면 무조건 사도 괜찮다고 다들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안 사고 싶죠. 안 사고 싶죠. 예, 57,000원 가니까 다시 사고 싶어지고 예, 이제 그렇습니다. 6만 원 넘어가면 아마 더 사고 싶어지는 예, 뭐 항상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아마 계속 망설이시고 쪼시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10만 원 넘어가니까 또 사고 싶어지죠. 예, 항상 그런 건데 제가 요즘에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봉에 사는 버릇을 좀 해보자. 음봉을 사랑해라. 이런. 예, 음봉에 물리더라도 음봉에 사는 버릇을 들여야 먹을 때 크게 먹습니다. 심리적으로 잘 안 돼요. 예, 그죠? 그렇죠. 떨어질 때 예, 예. 올라갈 때 사고 싶지. 그러니까 뭐 항상 우리가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남들이 하기 싫은 걸 해야 성공하고 남들이 안 하는 방향으로 가야 성공하잖아요. 이제 그거랑 비슷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잘 안 됩니다만 계속 그런 걸 기계적으로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결국에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마무리된다라고 해서 중국과 미국이 물론 90일 지나서 합의가 안 됐다. 근데 그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뭐 100 몇 프로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 합의가 안 되면 미국은 중국한테 53%? 그다음에 중국은 미국한테 뭐 33% 뭐 이렇게 부과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더라도 사실은 계속 이어가겠죠. 대화는 이어갈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은 지금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 우리나라 지금 되게 좋습니다. 근데 소비가 부활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뭐 이구안신 때문에 뭐 휴대폰 많이 바꾼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레거시 쪽이 좋아질 거라는 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큰 호재로 판단하고 올라갔는데 결국엔 좀 쉬죠 지금. 왜냐하면 여기 AI가 안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앞으로 HBM 뉴스보다는 제가 볼 때는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수주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디램 가격도 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더 잘 팔린다는 게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확인할 걸로 보이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할 때 데이터 센터 뭐 이렇게 투자 축소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축성 보도 기사들이 쭉 나오니까 네. 아니라고 그냥 단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AI 제가 여기 이제 반도체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반동 분자들이 많습니다. 항상 시대가 변할 때 그 시대의 흐름을 못 쫓아가고 약간 자꾸 태클을 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옛날에 공부해서 그런데 저도 옛날 사람이지만 뭐 이쪽 변화를 다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인간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뭐 자동차 처음 나올 때도 그랬고 휴대폰이 처음 나올 때도 그랬고 아직도 인터넷 뱅킹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르신들 중에는 위험하다고. 예. 그럼 이제 위험하다고 비행기 안 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요즘에. 근데 자동차 사고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 큰 흐름은 속도의 문제지 글로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그런 거에 예민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털리는 수가 있다 주식은. 예, 그래서 지금은 AI 투자 축소 이슈가 지금 사그라들었습니다. 다시 또 한번.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엔비디아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브로드컴도 올라오고 있고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TSMC도 오르고. TSMC도 오르고 지금 마이크론도 올라오고 있고 마이크론도 다시 이제 100불을 도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국가별로 AI 투자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다시 한번 제2의 그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게 엔비디아니까 엔비디아도 사고 싶으신 분들은 사셔도 되죠. 예, 근데 하이닉스가 저는 가장 최대 수혜주로 보고 있고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지금 IT 소비가 되게 줄어들 거다. 물동량이 줄어들 거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이틀 만에 정리가 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해운주 막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 IT 수요가 다시 살아날 거에 대한 기대감이 붙었다.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향 매출이 우리나라가 아직 많습니다. 반도체는. 다들 이제 하도 언론 주식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너무 나가 계세요. 현실은 CXMT라 이런 회사들이 중국 반도체 시장을 다 장악한 걸로 아시는데 그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만드는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의존도가 높다.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전반적으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당분간은 반도체는 오히려 빠지면 좀 사셔라. 예. 오늘도 뭐 하이닉스가 2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0만 원 깨면 그냥 사시면 되죠. 없는 분들은. 예. 저한테 맨날 언제까지 갈까 얼마까지 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제 마음의 목표는 올해 30만 원? 하이닉스? 예. 갈 수도 있다. 예. 삼성전자 잘하면 파운드리 쪽 좋아지면 한 8만 원까지도 갈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길게 보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시는 분들이 단타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이죠? 예. 아니 너무 단정할 수는 없어요. 요즘 예. ETF도 갖고 단타하니까. 예. 어쨌든 그렇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러시니까 네네. 일반적인 분들은 그렇게 좀 길게 끌고 네.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지금 신정부 들어오고 6월 이후부터는 생각보다 우리 시장이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좋은 거는 꿈과 희망이 생길 때 좋아지거든요. 이게 약간 연초 효과랑 비슷하게 신정부 들어오면 새로운 거에 대한 뭔가 정책적인 거에 대한 기대가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 시장은 좋아질 거고 그중에 반도체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대신에 종목은 너무 벌리지 마시고 조금 압축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는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좀 압축을 하려면 결국은 소부장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소부장은 지금 결국에는 아직은 전공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존의 레거시 쪽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HBM 쪽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을 이번에 대폭 줄여서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랑 테크윙만 보시면 될 거예요.
한미 반도체는 TC 본딩이고 그죠? 본더고 그죠? 네, TC 본딩 장비. SK 하이닉스하고의 노이즈가 생각보다는 그죠? 길어지네요, 그죠? 해결됐다는 얘기는 아직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테크윙은 검사 장비죠. 예, 검사 장비. 네. 그래서 지금 두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제 한미 반도체 노이즈 많죠 지금. 그렇죠. 예. 하나 경쟁사라고 하는 하나세미텍 그 자회사를 갖고 있는 하나비전은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고 한미 반도체는 모양이 땅굴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인데 제가 극단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비전의 주주가 뭐 내가 하나의 뭔가 친척이거나 뭐 이러지 않으면 그냥 하나비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걸 팔아서 한미 반도체를 사셔야 된다. 그러면 되게 좋은 스윙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뭐 제가 한미 반도체 좋아하는 건 뭐 예전부터 아시니까 그런데 HBM4 관련된 TC 본딩 장비를 일단 출시한 것도 큰 의미가 있고요. 지금 마이크론 쪽으로 물량이 계속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이닉스와의 관계 개선이 문제인데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를 버릴 수 있을까? 제가 만약에 SK 하이닉스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버릴 수가 없겠죠. 한미 반도체가 그렇게 강경책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니네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것들이 바닥에 깔려 있다. 네, 믿을 구석이 있다. 지금 100대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 장비를 그거를 일시에 만약에 여기 AS 기사를 돈 주고 불러야 되고 지금 다 철수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돈 주고 불러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문제는 이게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해줘야 되고 지금 하이닉스는 어디에 몰려 있냐면 엔비디아에서 납품을 더 빨리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량을 계속 빨리 보내라고 하는데 청주 라인 지금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고객사 그 벤더의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생산의 안정성도 중요하죠. 그러면 한미 반도체를 버리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한미 반도체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고 한미 반도체가 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 얘기를 또 하면 한미 반도체의 또 하나의 숨은 뭔가 뭐 그 앞으로 대안 마이크론 CXMT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미 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창신 메모리가 러브콜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뭐 이걸 또 납품하냐 못하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이 HBM2까지 만들거든요. 2E까지. 삼성 것도 사가지만 만들고 있습니다. 3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4로 가죠. 그럼 한 사양 떨어지는 장비를 사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한미 반도체. 테크윙은요? 테크윙은 포인트가 뭐예요? 테크윙은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이 검사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엔비디아랑 TSMC에서 원하는 건 HBM 보낼 때 전수 검사에서 보내라. 근데 지금 샘플링 검사에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수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를 만드는 데가 테크윙. 지금 삼성전자 이미 납품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지금 퀄 테스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마이크론에는 이제 테스트 해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HBM 만드는 3사에 다 납품하는 회사가 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근데 아마 그래서 하이닉스 퀄 테스트 통과하고 납품, 그 다음에 마이크론 퀄 테스트 통과하고 납품까지 보고 가면 테크윙은 지금부터 사셔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고점 대비 지금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살아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윙을 좀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본딩 장비인 한미 반도체인데 오다 보니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뭐 세계 10대 장비 기업으로 선정됐다. 우리나라 분들이 보면 되게 그런 거에 박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난리가 날 텐데 이러면 좀 이렇게 칭찬해줘야 되는데 오늘도 팔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시장에서 오해나 이제 그런 쌓인 거죠. 뭐 좋은 뉴스 내보내고 주가 고점 만들고 그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죠. 어쨌든 한미 반도체 사실 뭐 이제 더 이상 뭐 나올 악재는 사실 없어요. 그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말 그렇습니다. 결별한다 네, 이런 게 그렇습니다. 아닌 이상 그죠. 네. 네. 한미 반도체 그리고 테크윙. 그리고 한미 반도체를 대신할 수 있는 회사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지금 물량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세미텍이 이렇게 지금 공격적으로 물량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한미를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고
그 외에 또 이제 유리기판 얘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유리기판도 지금 한동안 쉬었습니다. 네. 쉬었는데 다시 이제 이 AI 반도체 우려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유리기판도. 아이 근데 AI 지금 반도체 되지도 않을 건데 유리기판까지 가겠어? 근데 다시 이제 그게 해소되면서 다시 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 탑픽은 피롭틱스 하나입니다. 바이오가 요즘 변동성이 또 원래 사실 변동성이 있는 섹터이긴 하지만 바이오가 그죠? 며칠 사이에 막 뭐 급락 급등을 반복합니다. 역시 뭐 트럼프와 관련된 노이즈인가요? 그렇죠. 일단 트럼프의 약가 인하 정책 뭐 네. 이거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예.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았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FDA 관련돼서 거기 이제 허가 업무 이런 것들 하는 분이 좀 보수적인 분으로 바뀌었다. 네. 뭐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도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제약사를 좀 압박하고 있죠. 최근에. 그래서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의 불만은 유럽에서는 싸게 파는 약들을 왜 우리나라에서는 비싸게 파냐. 그래서 이제 약가를 낮추겠다는 거는 이제 제약회사들에게 안 좋은 거죠. 약가 인하한다는 게 그죠. 그렇죠. 이익을 줄인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제약주들 요즘 뭐 낙폭 장난 아닌데 그죠. 엄청 예, 빠져요. 그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근데 그 대상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뭐 미국에 보내는 약이 꽤 있죠. 뭐 셀트리온 쪽에서도 보내는 게 있고 램시마 관련된 게 있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약을 만들어서 보내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게 디테일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 약간 좀 미국은 복잡한데 네.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80%를 인하해라라고 사인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관세는 막 그렇게 하면 바로 적용이 되는데 뭐 사실 무슨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행정명령으로 한다고 해서 명령을 그대로 받는 게 명령이니까 무조건 들어야 될 것 같지만 이게 들어도 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관세야 이제 정책이니까 매기면 되는데 예. 약값을 지금 팔고 있는 모든 회사들의 내일부터 무조건 80% 깎아라. 네. 그럼 기업들이 뭐 받아들일 수가 그렇죠. 없는 이제 거죠. 그게 유예 기간을 주긴 했는데 네. 결국엔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게 1기 때도 있었습니다. 1기 초창기 때도 있었는데 이게 문제는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약가 인하하는 걸 되게 반대하고 있고 또 하나가 예전에 법원까지 갔을 때 소송까지 제약사들과 소송이 정부 간에 소송이 벌어져서 오바마 때도 그랬고 결국엔 정부가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빠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CMS라고 해서 공공의료보험 기관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이 CMS가 뭐냐면 센터 포 뭐 메디케어 앤드 뭐 메디컬 뭐 서비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네. 정책을 우리나라 보면 보험 건강보험공단. 네. 건강보험공단 뭐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걸로 미국은 보시면 왜냐하면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공공보험이랑 의료보험이 민간기업이랑 양분돼 있다 예, 나눠져 그러더라고요. 있습니다. 우리야 사실은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드는 거지만 예. 여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은 어쨌든 공공 쪽에서 먼저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먼저 약가를 떨어뜨리면 예. 민간 보험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지금 그쪽에서 가이드라인 초안을 이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데 이번에 초안의 핵심이 뭐였냐면 뭐 임상적으로 조금 의미가 있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 신약이 되려면 그러니까 신약에 대한 기준을 좀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조금만 효과가 있어도 신약으로 봐줬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약에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지금 뭐 병용요법 그다음에 뭐 제형 변경 이런 것들을 가는데 그걸 신약으로 봐줄 거냐?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임상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테오젠의 가장 대표적인 그 키트루다 SC, 그렇죠. 키트루다가 기존 키트루다 오리지널과 SC로 바뀌었을 때 얼마나 임상학적으로 차이가 있어야 되냐. 뭐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최근에 알테오젠이 막 빠지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신약 인정 조건이 좀 추가됐는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6월 달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면 그 문구를 확정할지 여부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좀 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래서 최근에 뭐 알테오젠이나 바이오텍 회사들이 좀 밀렸죠. 특히 이제 약간의 변경을 주는 것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신약으로 인정이 안 되면 어떡하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약가 인하 정책을 한번 다시 검사해 보면 찾아보면 약가 인하 대상이 뭐냐면 원래 출시가 된 지 13년 차 이상이 된 제품. 이거 할만하네. 13년이나 지났으니까. 13년 지났는데도 약값을 이렇게 비싸게 받아. 그러게. 벌만큼 벌었는데 이거죠. 예.
또 하나가 제네릭 또는 시밀러가 출시되지 않은 제품을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시밀러가 나올 거로 예상되어 있는 회사 그 제품은 약가 인하를 안 해도 됩니다. 조만간에 시밀러가 나오니까. 그렇죠. 시밀러가 아무래도 약간 싸니까 그렇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네릭은 이제 뭐 알약이나 이런 걸 네네.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런 거 중심으로 약가를 먼저 내리겠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거 이제 또 보면 뭐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거 딱 보면 키트루다는 또 거기 포함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할로자임이 뭐 24%씩 빠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여파로 최근에 갑론을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파시는 분들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약가 인하가 반드시 그럼 우리나라 바이오텍 회사한테 안 좋냐? 빅파마들은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13년 차 이상 돼서 돈 잘 벌고 있는 스테디셀러들이 있는데 얘네가 약값이 떨어져 버리면 수익이 확 줄죠. 그러면 방법은 뭐냐? 새로운 신약을 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오히려 신약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라고 판단을 하면 오히려 인수합병이나 뭐 라이센스인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 해석의 문제네.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으냐, 반이나 안 남았으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미국의 빅파마들은 예. 결국 돈을 벌려면 이제 기존 약 갖고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든지 새로 파이프라인을 사오든지. 계속 사오든지 맞아요. 개발하든지 해야 네, 되기 예.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이제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최근에 갑자기 뭐 보로노이 같은 회사들은 갑자기 올라가고 막 이렇습니다. 오늘도 뭐 에이비온 같은 회사들이 갑자기 올라가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지금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에 혈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R&D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텍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수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FDA에서 신약 승인 내주는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는 움직임이잖아요. 지금 시죠, 그죠? 지금 네, 움직임입니다. 그게 이제 결과로 나온 건 없어요.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뭐 추진하다가 뭐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들은 바이오텍들에게는 변동성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또 트럼프가 핵심을 찌르긴 했는데 니네들 로비 너무 하지 마라. 근데 그만큼 제약 빅파마들의 로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트럼프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공화당 의원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이 정책은 또 무효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는 트럼프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인데 실제로 산업계에서는 반발이 굉장히 심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제약 회사들과 협의가 좀 이루어지는데 좀 시간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럼 뭐 약간 인하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비만 치료제는? 거기 아까 참뭐 13년차라 그랬고. 예, 그거 13년이 된 게 없죠. 네,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위고비랑 마운자로의 싸움이 지금 네. 난리가 났고요. 그러니까 뭐 위고비는 보험회사 쪽에서는 위고비를 좀 밀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마운자로는 조금 어떤 데는 채택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막 이러면서 지금 또 한동안 안 좋았습니다만 얼마 전에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 마운자로가 훨씬 더 효과가 빠르다, 좋다, 부작용도 없다 이러면서 지금 또 위고비가 다시 이기는, 일라일릴리가 또 이기는 과정을 가고 있는데, 이건 기존에 이제 주사로 맞는 비만 치료제고 또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하는 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노보노디스크도 개발하고 있고 일라일리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뭐 암제는 했다가 실패했는데 다시 또 부활시키고 있고 화이자는 얼마 전에 실패했다고 선언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경쟁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미국 바이오 쪽에서는 굉장히 핫한 이슈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펩트론이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고 인벤티지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줄이야 하면서 올라갔고, 또 하나가 이제 D&D 파마텍이라는 경구용 치료제를 미국의 메세라라고 하는 회사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이 회사가 경구용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주가가 지금 불을 품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지켜보셨다가 네. 예, 단기를 많이 올라서
여전히 근데 요 세 회사 정도만 보시면 된다. 비만 치료제는. 네. 예. 그리고요. 바이오텍은 그러면 이 흔들릴 때 이 매수 관점의 기업은 어디예요? 그렇죠. 흔들릴 때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요. 지금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뭐 미국 수출 물량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미국에 수출한 물량 거의 없고요. 사실은 렉나자가 덜 팔릴까봐 지금 약간 깎여서 이렇게 생각을 우려를 하는데 렉나자 팔리는 그 속도는 매우 빠르다라는 데이터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허혜민 애널리스트가 올려놨던데 자료를, 그러니까 렉나자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암 치료제를 타그리소 쓸까 이거 쓸까 선택이 아니라 이제 렉나자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한양행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 알테오제는 약간 노이즈 같습니다. 그냥 이게 신약으로 처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다 팔아야 되는데 사실은 신약으로 처리 안 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경구용으로 갔을 때 효과 개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아지기 때문에 환자의 편의성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부작용도 줄고. 알테오제는 SC잖아요, SC. 예, SG형으로 바꾸면 예. 기존의 오리지널 약보다 SG형이 효과가 더 좋다라는 게 지금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임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최근에 실적도 되게 잘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이제 팔아놨던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이센스 아웃했던 것들에 대한 마일스톤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탑픽은 알테오젠입니다. 네. 예. 그러게요. 알테오젠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날 이제 우리가 지금 8시까지 거래가 되니까 대체거래 해서 그죠? 예, 더 올라갔었죠. 올라갔었는데 그 다음 날 느닷없이 급락했는데 그죠? 예, CMS 그 기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이나 우리 바이오시밀러는 뭐 이 시작은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셀트리온은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바이오시밀러기 때문에 사실 약가인화에서는 별로 그렇게 부담이 없다라고 보면 사실은, 그리고 지금 그것도 우려해서 관세 우려로 또 지금 이미 한 15개월치 뭐 미리 갖다 놨잖아요. 네. 셀트리온은 별로 그 실적은 의심을 안 하는데 그 회장님이 너무 크게 얘기를 해놓으셔가지고 뭐 3조 매출 이렇게 얘기해놓으셔가지고 그걸 지킬 수 있을까 의심하는 거죠, 아직은 시장이. 그래서 오히려 셀트리온은 확인하고 갈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별 영향 없을 것 같다. 네. 예, 대신 만들어주는데 뭐 전가하면 되죠, 가격은. 네. 그럼 뭐 우리 이건희 대표님이 워낙 뭐 알테오젠도 그죠? 예. 얘기를 많이 하시는 기업이고 변동성이 좀 있는데 바이오텍 가운데 알테오젠은 뭐 지금 가장 대표적인 그죠? 대장주이고 예. 플러스 바이오텍 가운데서 또 좀 2차적으로 관심 갖는 기업은 어디죠? 지금 니가켄바이오가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ADC의 링커를 잘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바이오텍 회사들은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한 2분, 뭐 3분기에 일부 흑자 전환을 잠깐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의미 있는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라이센스 아웃했던 것들에 대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ADC가 지금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기 보고서에 나온 거 한번 보시면 리가켄바이오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그죠? 네.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부가 안 되면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흔들릴 때 그죠? 예, 흔들릴 때 살 수 있는 정도의 용기가 용기가 있어야. 용기와 함께 스타디가 돼 있어야지, 그죠? 그렇죠. 이게 공부가 안 돼 있으면 투자하기가 힘든 게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찾아보시고, 제 주변에 이제 제 지인분들도 이제 바이오로 돈 많이 버신 분들은 저랑 이제 소통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제가 얘기한 것만 듣지 않습니다. 뭐 다른 분들 얘기도 듣고 찾아보고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궁금한 걸 저한테 물어보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과외 선생 역할만 좀 해주는. 이것 때문입니다라는 정도만 알려드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공부를 하고 하시지 않으면 되게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길게 끌고 가시는 분들.
근데 또 지나고는 바이브 쭉쭉 오르는 거 보면 아 그때 살 걸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업종의 특성이 있습니다. 네. 예. 풍력은 사실 엄청 관심 없었고, 그죠? 시장에 그나마 태양광이 네. 좀 뜬금뜬금, 그죠? 네. 그다음에 또 뭐 미국 쪽에서 규제 이런 거 완화한다고 좀 그죠 올랐다가 네. 다시 지금 불붙은 건 어쨌든 대선 관련해서 뭐 정책 얘기 나와서 오르는 게 더 큰 이슈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않나요? 그거를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게 지금 네. 미국에서 더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좋은 이슈가 붙은 네네. 건데, 근데 이제 결론부터 먼저 그러니까 풍력부터 말씀드리면 풍력이 굉장히 소외가 됐는데 그렇죠. 예. 트럼프가 풍력을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습니다. 저거 돈 저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바다에 흉물스러운 거 왜 설치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얘기하면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미국은 주정부가 따로 있고요. 거기 이제 연방의 수장이잖아요. 그렇죠. 주정부는 주지사가 수장인 거고 거기 우리나라 이제 도지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르죠, 사실. 그 네. 진짜 주 정부입니다. 거기는 진짜로. 51개가 네. 사실 각각의 나라라고 볼 수 각각의 있는 나라가 거죠. 이제 묶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고요. 예. 그래서 그 주별로 풍력을 밀면 풍력을 하는 겁니다. 바닷가 있는 지역들은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특히 캘리포니아, 그렇죠. 동부해안이나 뭐 서부해안이나 예. 가능하고 또 하나가 그 지금 풍력 관련돼서 그 안 좋은 코멘트 그다음에 IRA 보조금 이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걸려서 그동안 이제 풍력은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그렇죠, 가장 맞아요. 대표적인 종목이 CS 윈드인데 그러니까. 거의 뭐 패대기 쳐졌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좀 강력해서 안 하려고 그랬더니 예. 솔직히 그렇죠, 그죠? 예, 예. 시장 근데- 관심 전혀 1도 없었죠, 뭐. 예. 그러니까 실적을 내도 관심이 없고 예. 실적 나올 때만 반짝 관심 있고 근데 제가 실적을 그래서 요즘에 좀 일부러 CS 윈드는 좀 알려드리는데 23년도에 매출액 1조 5,200억에 영업이익 1,042억을 벌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얼마를 벌었냐? 그러면 실제로 그럼 돈을 덜 벌었어야 되는데 매출액은 2배가 늘었고요. 3조 725억이 됐고 영업이익은 2,555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500억을 더 벌었는데 주가는 아무 말이 거꾸로 없어요. 갔습니다. 그러네. 안 오른 게 아니라 빠졌네, 그죠? 오히려 빠졌습니다. 예.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니까 이러면서 뺐죠. 현대차 실적 잘 나와도 못 가는 거랑 비슷한데 근데 지금 올해 갑자기 근데 작년에 2,555억을 벌었는데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이 9천억이 넘게 나왔는데 분기에 영업이익이 1,252억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번 거의 절반을 한 분기에 벌었죠. 그렇게 토탈리 그냥 4 곱하기 4하면 5천억이라는 얘기인데. 적어도 5천억 이상은 벌 그러니까, 걸로. 예. 근데 올해 연간 가이던스는 아직은 3천억대인데 네. 적어도 5천억 가까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풍력을 우리가 그동안 근데 얘네들 왜 돈 이렇게 잘 벌었지? 봤더니 유럽이랑 북미 매출이 늘었습니다. CSM도 국내만 봐서 그래요, 사실은 그죠? 예. 해외 비중이 훨씬 더 클 거예요. 맞습니다. 네. CS인들은 아예 한국에 공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아예 현지화되어 있습니다. 헤드쿼터만 한국에 있지 사실상 현지 법인들이 돈을 다 벌고 있는. 뭐 포르투갈에도 있고, 뭐 터키 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중부 지방에도 있고, 육상 풍력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동부 쪽에도 지금 또 하나 지금 지사를 내놓고 있죠. 그래서 지금 CS 윈드 또 하나 또 큰 프로젝트가 뭐 있냐면 저기 베트남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풍력이 우리나라는 다 뭐 저거 바람개비 저거 해봐야 뭐 그러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지금 유럽도 여전히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주별로 늘려가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증명을 해주는 게 CS 윈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관련해서 해상 풍력 할 때 밑에 받침 만드는 해상 풍력 타워의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SK 오션 플랜트도 지금 그건 우리나라에 있죠 회사가. 그렇죠. 예. 이 대만 때문에 돈 번 회사인데. 옛날에 삼강의 멘티. 그렇죠. 삼강의 멘티. 예. 그 SK가 인수했죠. 맞아요. 예. 항상 SK가 인수하면 초반에 좀 안 좋거든요. 예. 예. 그 월급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내려가셔가지고 예, 회사 이익도 별로 안 나는데 월급을 많이 받아가세요. 예, 그래서 항상 안 좋은데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신안 앞바다에다가 해상풍력단지 짓는데 어제 공청인가 했습니다. 어민들 모아놓고 어민들이 반발이 되게 심했거든요. 내가 배 타고 다니는데 여기 이런 거 있으면 나 위험하면 어떡하냐, 물고기 안 잡히면 어떡하냐. 그래서 정부에서 어제 간담회를 대규모로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프로젝트가 이게 언제 계획된 거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 기획된 건데 그게 지금 이제 시행되는 겁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신안 앞바다의 프로젝트가 이제 막 들어간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또 이제 이 풍력 태양광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햇빛 연금, 바람 연금 뭐 이런 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그 프로젝트까지 진행이 되면 국내 업체 해상 풍력 관련된 국내 업체가 몇 개 없습니다. 뭐 SK 오션 플랜트, 뭐 그다음에 뭐 유니슨 이런 회사들,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일부 포함됩니다. 네. 그 터빈 관련된 건데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요즘에 움직이고 있는 건 국내 정책이유. 태양광도 요즘에 다시 뜨는데 왜 뜨냐면 중국 규제 계속 한다니까 미국에서. 이게 미국 이슈가 더 큰 거죠. 풍력도 마찬가지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돈 잘 벌고 있네. 그리고 태양광은 중국 규제 풀어주면 어떡하지 둘이 합의해서 그랬는데 중국 규제는 여전히 한다. 왜? 퍼스트 솔라를 지켜야 되죠. 인페이지 에너지 뭐 이런 애들을 이제 미국 내에 태양광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솔루션을 지켜주려고 미국이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을 지켜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하나큐셀은 근거지가 어디냐면 미국이죠. 하나큐셀도 근데 하나 솔루션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왜 잘 나왔냐? 가족용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상상을 못하는 일이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전기요금이 가장 싼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가정용 전기 보면. 근데 유럽은 엄청 올랐죠. 비쌉니다. 거기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냥 태양광 패널을 지붕에다 깔죠. 지금 시골 가면 이제 저도 이제 장모님 때문에 시골을 내려가면 동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까시는 분들.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상상을 못 하실 텐데 난방을 우리는 지금 뭘로 하죠? 뭐 중앙 난방도 있고 지역 난방도 있고 대부분 도시가스로 하죠. 도시가스라는 거죠, 도시에서. 도시가스라는 거는 파이프가 다 연결돼 있으니까 가능한 그렇죠. 건데 네. 시골의 강원도에다가 그 파이프를 깔 수 있을까요? 못 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시골들은 기름을 갖다가 그죠? 탱크에 기름 넣거나. 보일러를 쓰거나 그렇죠. LPG를 충전해서 쓰거나 그렇죠. 아니면 심야 전기를 씁니다. 음, 근데 심야 전기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전기 요금이 겨울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조그마한 뭐 20평짜리 집이어도 45만 원, 50만 원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그 에너지를 쓸 때. 예, 전기 요금은. 그러니까 이제 농어촌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가격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패널로 바꾸기 시작했다. 음, 근데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보면 도심이 막 밀집돼 있지 않으면 대부분 난방 자체를 대부분 전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패널을 깔기 시작했다. 거기에 하나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팔았습니다. 예, 그걸로 실적이 좋았는데 한마디로 지금 태양광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태양광 재밌는 게 태양광, 풍력, 원전 세 개가 다 올라갑니다. 지금. 왜 그럴까? 전기가 부족하다는 거를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원전도 지금 갑자기 미국이 짓는다고 이제 프로젝트 르네상스를 얘기했고 그럼 왜 짓냐? 전기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딸리니까 미국은 전기를 수입하는 나라죠. 북부에 있는 주들은 다 캐나다에서 수입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발전량은 더 늘려야 되는데 원전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원전을 짓겠다라고 선언했으면 원전 들어오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원전 짓는데 얼마 걸리냐면 SMR도 못해도 3, 4년 걸리겠죠. SMR니까 그렇지 일반 원전은 더 걸리겠죠. 예, 그렇죠. 보통 한 5년 이렇게 걸립니다. 네. 그러면 부지 만들고 뭐 해가지고 공사하고 하는데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럼 풍력을 설치하는데 얼마 걸리냐? 한 2년 프로젝트 걸리거든요. 태양광은 3개월? 그 부지만 있으면 그냥 깔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태양광이 가장 빨리 전기가 소비가 늘어나는 거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거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하나솔루션은 생각보다 지금 올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냐면 4월 17일부터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하나솔루션 조정 나오면 보셔야 된다. CS인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이 우리나라 정책 관련된 이슈를 또 보면 이제 종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거의 3년 넘게 다 소외됐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갑자기 햇빛연금 얘기 한마디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패널 만들면 거의 90%를 한국에서 소비합니다. 그래서 국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솔루션은 미국향이죠. 주로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파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CS윈드는 유럽과 미국향이고 오히려 이제 SK오션플랜트라든지 유니슨 같은 회사들은 국내 이슈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이게 왜 얘는 가는데 얘는 안 가 이게 아니라 다 같이 이제 우르르 가기보다는 따로따로 이슈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햇빛연금, 바람연금 이런 거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냥 농어촌 주민수당 재원 조달 책임이다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르신들 연금 없으면 그건 놀고 있는 지금 뭐 농사 나이 많으셔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하면 거기다 그냥 태양광 패널 깔고 그걸로 연금처럼 받으시라 이런 거죠. 그리고 뭐 해상풍력하면 물고기 안 잡아도 거기에서 일부 자금이 나오면 전기 팔아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지금 워렌 버핏이 가장 투자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태양광 발전 사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국채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연 한 8% 이상 나온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뭐 SMR이든 재생에너지든 지금 전력기기든 간에 전반적으로 다 지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지금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원전이냐 어디가 좋겠느냐 이런 의미는 그리 중요한 건 아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는 전반적으로 거고. 전력기기까지 다 좋아질 수 그러니까 있죠. 전력기기까지. 네. 그러면 이제 압축만 하면 태양광 쪽에서는 한화 솔루션. 예. 네. 그렇죠. 풍력 풍력은 쪽에서는 CS윈드, SK 오션플랜트. 오션플랜트 넣고. 그렇죠. 네. 원전은 두산에너빌리티.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네. 그렇게 넣고 지금 조금 하면 전력기기도 사실 이제 조금 소외됐다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한번 시세를 워낙 작년에 많이 줬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쉬었는데 네. 그래봐야 한 3, 4개월 쉰 거죠. 음. 근데 지금 효성중공업은 지금 막 더 치고 그러니까요. 올라가고 있죠. 예. 왜냐하면 효성중공업이 밸류가 좀 쌉니다. 건설 사업부 때문에 쌌는데 건설 사업부도 지금 나쁠 건 없죠. 지금 건설주들도 좋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약간 건설 플러스 지금 전력기기까지 같이 혜택 받으면서 올라가는 예. 게 효성중공업이죠. 예. 현대건설도 그런 거잖아요. 건설 예. 플러스 원전.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그다음에 가는. DLENC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좋을 수 있다. 당분간. 이게 AI가 불러온 바람인 거죠. 그러네. AI 때문에 돈을 버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에 금강 옆에서 청바지 판 사람이 돈 많이 번 것처럼 전력기기나 이쪽 전력을 생산하는 쪽이나 발전 쪽이나 뭐 배전망, 송배전망까지 다 지금 좋죠. 그렇죠. 예. 대한전선, 뭐 LS 이런 쪽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LS 회장님은 좀 말씀만 안 하시면 주가는 계속 갈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에너지 얘기하면 옛날에는 정의화학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편하게 바뀌었어요. 에너지가 필요한데, 예. 그죠? 태양광, 풍력, 원전. 이게 다 탄소 배출이 제로인 것들만 찾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는 네. 예. 복합 화력 발전도 지금은 네. 그래서 당장은 내가 원할 네. 때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복합 화력 발전은 생각보다도 당분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LNG 복합화력 발전은 뭐예요? LNG를 주로 쓰는 거죠. 네네. 예. 수소는 조금 수소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그저 수소는 뭔가 예. 좀 그러니까 이게 수소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잉여 전기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건데 네. 저장하려면 이제 물을 분해해야 되는데 남은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린 수소 예. 그죠.
근데 그 그린 수소가 아직은 근데 어려우니까. 어렵고 그죠? 네. 부소 수소니까 지금은 양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수소 자체가 깨끗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더러운 데서 나오는 거지. 공해 물질에서 빼내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아직은 수소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하신 뭐 일단은 제일 시장 최근에 반응 네. 강했던 거는 뭐 태양광이고 하나솔루션이고 그죠? 예, 예. 풍력 같은 게 조금 이제 주가 흐름으로 뒤처질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여기도 네, 그죠? 맞습니다. 태양광, 풍력 또 전력 기기. 네. 수급이 가장 많이 비어 있는 데는 아마 CS 윈드 그러니까요. 같고요. 풍력 예, 예. 그겠죠, 그죠? 하나솔루션은 그나마 좀 붙었습니다. 요즘에. 그렇죠, 예, 네. 붙었고, 그러니까 추세를 좀 따라가실 분들은 하나솔루션이 좀 편하고, 네. 이제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거 사셔야 되고, 이건 정책 관련주로 보셔야 되고, 네. CS 윈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는 부담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 관심 종목까지 이건희 대표님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